다음으로 소개드릴 책은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이 책들에서도 경쟁우위란 말은 경쟁우위, 경제적 해자, 모트 이런 말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책 두께를 이렇게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이 저자는 브루스 그린월드라고 가치적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가입니다. 실제로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책도 썼고요. 지금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투자를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왜 투자자들에게 경쟁 우위를 갖춘 기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경쟁 우위의 다양한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질적 분석을 할 때 탄탄한 이론 체계를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수요가 변하면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그 이상을 벌면 다른 기업이 재빨리 이를 알아채고 너도 나도 시장에 진입한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늘어난 수요를 다수의 기업이 조각조각 나눠 갖는다.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흑당 밀크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처음 그거를 낸 데는 한 잔에 5,000원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트를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사업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흑당 밀크티 가게를 차리게 되면 가격이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초과 마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5,000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남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갖춘 곳만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경쟁 우위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좀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쓴 한국형 가투자 전략을 병행해서 보시면은 좀 더 작업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면서 저의 또 투자관을 크게 바꿔준 책인 현금의 재발견입니다. 이 책에는 제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2014년에 뉴욕의 전설적인 자산운용사에 제가 방문을 해서 심지어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되던 투자대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서구에서 이 책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원제는 아웃사이더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왜 저한테 주는 거냐 이랬더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책을 보고 자본 배치를 잘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책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책을 찾아봤는데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서로 읽게 됐는데 정말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 책을 흥분하면서 읽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번역된 책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이상해졌죠.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8명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했던 경영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워렌 버핏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워렌 버핏이 투자에서 재미를 봤던 그 회사들의 경영자들, 예를 들면 톰 머피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의 속성을 한마디로 꿰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영자들은 자본을 다루는 외과 의사들이었다. 가용자본을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꾸준히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규율은 가치를 올리는 결정들은 더해가고 가치에 해로운 결정들은 피하며 주주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올바른 자본 배치에 판단을 한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올렸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함축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책과 함께라는 코너에서 무려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이 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그 팟캐스트 청취를 해보시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음과 투자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이 책들에서는 종목 선정, 종목 분석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운용을 할 때 갖춰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뉴스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개별 종목도요. 공시나 뉴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투자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시장에 비해서 더 좋은 시장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질이 중요하고 특히나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음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인터넷이 포문을 연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꼭 투자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얻는 것보다는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이다. 많은 정보를 취하기보다는 소음을 걸러내고 올바른 정보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음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여의도가 아니라 반포에 위치한 것도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가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정보가 좀 과잉이 되고 좀 휩쓸릴 만한 소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거리를 두고 투자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도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인 건 기본적으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꾸 그걸 보다 보면은 너무 비관적으로 변하거나 너무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또 투자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서 소음을 걸러내는 게 운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소음과 투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총 8권의 필독서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책들은 이렇게 보면 좀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읽기도 좀 쉬운 책을 제가 골랐고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읽고 시작을 하셔야 그래도 수영의 기초는 배우고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도 다 읽으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 서적들도 좀 보시면서 점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다 그래도 소개를 했네. 뿌듯하다. 이 책은 보셨네? 책을 좀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추억이 돋아가지고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책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옛날 책이에요. 요즘에는 워런 버핏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는 워렌 버펫이라고 되어 있어요. 9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바로 이 책을 읽고 가치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해준 워렌 버핏을 다룬 책입니다. 이때는 버핏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3,000불이나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주에 30만 불이거든요. 버핏도 그렇고 버크셔도 그렇고 정말 많이 커졌고 많이 알려진, 그래서 더 되게 아련하게 저한테는 와닿는 책이고 제 인생 책입니다. 가족집에서 혼자 이거 여러 번 보면서, 그때는 읽을 만한 책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나는 진짜 저런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때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제가 이 책 슬그머니 가져왔습니다.